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회과 한번 봐보세요. 오늘 문제는 좀 깐깐하죠? 저번 주도 깐깐했는데 항상 문제가 어려워서 미안스럽긴 한데 이게 근데 왜 미안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안해해요. 문제가 이렇게 자기가 공부했던 거하고 실제 문제를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느낌상으로 좀 달라요. 느낌상으로. 한번 이제 설명을 들으면 대략 그렇다라는 걸 알거든요. 설명을 꼭 듣고 가셔야 되는데. 자, 1번 문제 한번 봐볼래요? 1번 하고, 1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번에 보면 이게, 실제는 지금 이렇게 문제 형태가 나와요. 이걸 제가 뭐 조작을 하거나 뭘 한 건 아니고,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데, 자,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번에 한번 보면, 그 물권 소멸 사유가 총 5개거든요. 물권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게, 물권 소멸이 총 5개예요. 하나는 그 목적물이 멸실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 근데 소멸시효는 모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소멸시효에 걸려요. 지지점만 소멸시효에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혼동이 있어요. 혼동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수용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물권의 포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네 가지는 등기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물권의 포기는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이 되거든요. 지금 이 5가지를 가지고 묶어 놓은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혼동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아요. 1번에 보시면 옳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갑의 토지 위에서 을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혼동은 꼬랑지가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지금 갑이란 사람의 토지에다가 여기 1번에 을이 1번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 병이란 사람이 2번 저당권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을이 증여를 받았어요. 그럼 이 친구가 소유권을 가져온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럼 소유권을 가져오면 이 친구는 혼동이 생긴다고 한 사람에게 집중되니까. 그럼 이 저당권을 소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당권이 소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꼬랑지가 있으면 안 돼요. 꼬랑지가 있으면 혼동이 생기더라도 소멸이 안 되거든요. 반대로 이 친구가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그러면 혼동이 생긴 거죠. 그럼 요 2번 저당권을 소멸해야 안 해요? 하죠. 밑에가 꼬랑지가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1번이 소유권을 취득했냐 2번이 소유권을 취득했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져요. 근데 지금 1번이 지금 소유권을 증여를 받아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한 거니까 1번은 소멸해야 안 해요. 1번은 소멸한다 그러면 X가 돼요. 소멸하지 않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2번이 올라와 버리거든요. 치고 올라오면 이 1번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혼동이 생기면 왜 소멸돼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소멸되느냐, 소멸 안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시험에서는. 자, 2번 다시 보면 이런 거예요. 을이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상권에다가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건 주등기가 되고 얘가 뭐가 돼요? 부기등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주등기가 없어지면 뭣도 없어지죠? 부기등기도 없어져요.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소유권을 가져와요. 요걸 지금 소유권을 가져온 거예요. 소유권을 가져와서
혼동이 생긴 거죠. 혼동이 생겨가지고 이 지상권을 지워버리면 요 밑에 저당권이 소멸돼 버려요. 그럼 병의 권리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항상 꼬랑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야 된다고. 그럼 여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는데 소멸한다 그랬으니까 X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갑의 토지에다가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였고 을이 지금 뭐였어요? 점유를 하고 있다가 이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가져온 거거든요. 이렇게 소유권을 가져왔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 점유권은 혼동이란 개념이 없어요. 항상 병존이 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 혼동이 생기지 않는 게 이 점유권하고 그 다음에 광업권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혼동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병존이 돼요. 병존이.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점유권은 혼동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점유권하고 광업권은 혼동이 안 생기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맞춰보면 되겠네. 이제 갑의 토지다 그랬거든요. 갑의 토지에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병이 저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후순위로 이렇게. 그럼 여기서 누가 소유권을 가져와요? 갑이 이렇게 소유권을 가져와요. 이렇게 소유권을 가져오면 당연히 이 지상권을 소멸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꼬랑지가 있으니까. 근데 거꾸로 가보세요. 거꾸로. 거꾸리라면 이 저당권자가 요 갑의 소유권을 가져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 밑에 꼬랑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후순위가 없죠. 그럼 얘는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져왔냐 이거죠. 병이 가져왔네.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요 후순위권자가. 그럼 이 저당권은 소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소멸한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소멸한다. 그러면 얘 두 개는 맞는 거고 요 두 개는 틀린 거거든요. 지금. 그럼 요걸 가지고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림을 그렸지만 요걸 나중에 혼자 그리려고 하면 잘 안 그려져요. 이게 꼬랑지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는 건 아는데 이게 그림을 그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못 그린다고. 그래서 한번 연습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 만약에 이 혼동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어렵다, 까탈스럽다. 그럼 패스하고 넘어가 버리세요. 일부러 이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패스하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나오면 혹시 근데 가장 문제가 이게 혼동이 한 문제가 나오면 괜찮은데 그 5개 지문 중에 1, 2, 3, 4, 5 중에 한 지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지문이. 그게 약간 좀 뭐랄까 좀 약간 난감하죠. 이걸 패스하기도 뭐하고 앞에 지문을 해석하며 맞출 수 있는데 그런 난감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요건 패스하고 넘어가도 괜찮죠. 그냥 아예 통째로 나온 거니까.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저당권 소멸 원인이 아닌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혼동 문제인 거 아시죠? 여기 보면 요 건물이 전부 멸실이 됐어요. 건물이 없어요. 경매를 붙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는데 여기 저당을 잡았다고 얘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집을 경매 붙일 거거든요. 근데 집이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멸실이 된 거야. 멸실이 돼버리면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이 되죠. 이건요. 다만 이제 그 가치 변형물이 있을 거야. 보상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들어갈 수 있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이제 물상 대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상대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자,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이 됐어요. 시효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반사적으로 저당권도 소멸돼요. 저당권은 소멸시효 안 걸리거든요. 저당권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저당이 잡힌 거죠.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 을이 돈 1억을 빌려준 거예요. 이 1억이 채권이거든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을까봐 이 집에다 뭘 잡은 거예요. 저당권을 이렇게 잡아 놓은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 있죠. 1억을 받을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얘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저당권은 얘 때문에 있는 건데 얘도 없어져야죠. 부종관계니까, 종이니까. 주가 없어지면 종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로 넘어가면 저당권자는 배당을 받았냐, 배당을 받지 않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경매가 넘어가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해요. 무조건 소멸해요. 순서가 선순위냐 후순위냐, 누가 경매를 붙였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약속을 정한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이 저당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냥 무조건 뭐라고요? 매각에 의해서 소멸이 되는 거예요. 매각이 안 됐다 아직은. 그럼 소멸되지 않겠죠. 매각이 안 되면. 근데 이미 매각이 돼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소멸되는 거라고. 이것들은. 근데 여기 보면 저당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좀 약간 아까 난감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나머지 지문이 있는데 혼동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걸 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뭘 잡은 거예요? 3자에게 뭘 잡았어요? 저당을 잡은 거야. 그럼 이 지상권을 담보로 해서 병일한 사람이 저당을 잡은 거고 이게 주등기가 되고 이게 부기등기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주등기가 소멸되면 요 부기등기는 소멸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뭘 갖고 온 거예요? 소유권을 갖고 온 거야. 그럼 혼동이 생긴 거거든요. 한 사람에게 양립시킬 필요가 없는 권리가 집중이 된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혼동이 생기면 지상권을 없애야 되죠. 전세 소유권자가 아니라. 이걸 없애버리면 얘도 없어져요. 주등기가 없으면 부기등기가.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꼬랑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당권을 목적으로 제3자가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그럼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누가 취득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상권하고 소유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된 거죠, 지금. 그죠? 그럼 당연히 이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면 얘도 죽어버린다고. 그런데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정답이 그래서 4번이 된 거예요, 이건요. 꼬랑지가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누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저당권자가. 그러면 갑의 집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저당권자가 뭐라고 했어요? 이 3자의 이익을 위한 존속시킬 필요가 없대. 그럼 이 사람의 소유권을 가져온 거죠. 예를 들면 소유권을. 그럼 저당권과 소유권이 있는데 지금 후순위가 없잖아요. 꼬랑지가. 이게 꼬랑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꼬랑지가 없을 때는 뭐예요? 저당권은 소멸시켜 줘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지금 2번은 저당권의 소멸 원인이 아닌 걸 물어보는데 이 2번이 저당권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저당권을 가장해서 혼동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1번하고 4번하고 5번 두 개가 혼동 문제고 여기는 말 그대로 저당권의 소멸 원인들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권 소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에 소유권 보이시죠? 요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소멸시에 안 걸려요. 우리 물권 8개 중 소멸시에 걸리는 것은 3개만 걸려요.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그 전세권이죠. 전세권. 요 3가지만 걸린다 보시면 돼요. 전세권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것만 소멸시에 걸리고요. 나머지는 안 걸려요.
유치권, 저당권, 소유권 이런 건 안 걸려요. 그래서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지지전, 지지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지전만 소멸시에 걸리는데 요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다라는 말 보이신가요? 물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기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죠. 우리가 소유권 포기예요. 소유권의 포기다라고 내요. 그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거에 상대방 없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거예요. 없는 단독행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 있잖아요. 공유 지분의 포기, 그 다음에 합유입니다. 합유 지분의 포기 그러는데 아니면 제한 물권이요. 제한 물권의 포기 그러는데 얘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인데 무조건 요 포기란 글자가 보이잖아요. 포기가 들어가면 무조건 애들은 뭐 해야 돼요?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상관없이 무조건 등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권의 포기는 물권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면 갑이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가 전세권의 병이 저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주등기가 되고 얘가 부기등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주등기가 없어지면 이거 부기등기 없어지죠.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의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요 갑한테 나 전세권 포기하려고 한다. 포기하겠다 그래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얘도 죽어요. 주등기가 없어지니까. 그럼 이 포기 대상이 되는 이 전세권, 포기 대상이 되는 물권은 반드시 뭐예요?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되고 있죠.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되고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포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동의를 안 하면 포기를 못 해요. 그래서 일단은 물권의 포기는 물권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인데 상대방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 없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아까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라는 게 요거예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에요. 요 문구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자 동의 없이는 전세권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세권이 죽으면 저당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돼요. 이 친구한테. 세 번째,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이에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 소멸이 됩니다. 이건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플러스 존속기간이에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가 안 해도 소멸이 돼요. 그럼 용익물권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에요. 그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말소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저당권 같은 경우도 돈을 갚잖아요. 은행에다가 돈을 변제해버리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무효등기예요. 그건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도. 그래서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 소멸이 됩니다. 자, 5번에 갑의 토지에다가 을이 지상권을 취득을 했어요. 지상권.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갑의 토지에다가 여기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근데 그 토지에 저당을 취득했네. 그 토지에 병이 이렇게 저당권을 가진 거예요. 그럼 혼동이 생길 때 을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 지상권자. 요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가지면 혼동이 생기잖아요. 그럼 지상권 소멸해야 안 해요? 안 해. 후순위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거야. 이렇게 소유권을. 그럼 뒤에 꼬랑지가 없죠. 그럼 이 저당권을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한다는 거야. 이게 공식이에요. 그냥. 여기 꼬랑지가 붙어 있으면 꼬랑지 아시겠죠? 그럼 소멸하지 않고 꼬랑지가 없으면 소멸이 되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갑의 토지에다가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뭐가 붙었어요?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 있는 거야. 보이신가요? 1번엔 누구? 지상권. 2번에는 저당권이라고. 그럼 1번이 소유권 취득하면 꼬랑지가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고 2번이 저당권이 취득하면 꼬랑지가 없으니까 소멸하는 거라고. 공식은 꼬랑지예요. 결국 꼬랑지만 찾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한번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안 하면 제 거가 안 되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돼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자, 4번에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 자, 갑토지 저당권을 가진 자예요. 갑토지에 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그 저당권은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합니다. 꼬랑지가 없으니까. 이건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의 토지에다가 여기에 누가요?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뭘 취득한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우리는 내 토지에 내가 저당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물권이 안 만들어지거든. 그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갑의 토지에다가 A가 1번 저당권이고요. B가 2번 저당권이에요. 그럼 이 친구가 소유권 취득하면 이 저당권 소멸해야 안 해요? 안 해. 근데 이 친구가 소유권 취득하면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해. 꼬랑지가 없으니까. 그거 찾는 거예요. 근데 B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당연히 B의 저당권은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한다라고 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정답은 뭐 2번이죠. 꼬랑지가 붙어 있는데 왜 소멸하냐 이거지. 이건. 자, 3번에 갑의 토지의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해 버렸네. 그럼 갑의 토지에다가 을이 뭐야? 지상권자고 원래 이 지상권이 주등기죠. 여기에 누가 붙었어요? 병이 저당권이 있더라. 이게 부기등기죠. 그래서 이 둘간이 혼동이 생긴 거야. 둘간이. 그럼 주등기를 소멸해요? 부기등기를 소멸해요? 부기등기를 소멸시켜야지 주등기를 소멸시키면 같이 죽어버리는데 이게. 그래서 여기는 저당권은 뭐예요?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부기등기가. 주등기를 살리는 거고 부기등기를 소멸하고 이게 지금 주등기고 이게 지금 부기등기잖아요. 두 개가 혼동이 생기면 부기등기를 주어야 된다고. 이건요. 자, 갑의 토지에다가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 그럼 가칭 을로 생각하면 돼요.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 가져온 거죠. 그럼 지상권 없어져야 되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있어요. 그럼 부기등기가 있는 거죠.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도 이 지상권 소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꼬랑지가 있으니까. 요게. 그림을 그리면 요 그림은 요런 거예요. 갑의 토지에다가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붙은 거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있더라.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뭘 받은 거죠? 상속을 받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상속을 받았다는 건 소유권을 취득한 거거든. 그럼 이건 없애버리면 얘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역권자는 승역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이렇게 토지가 있었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승역지가 되고요. 지역권에서. 이게 바뀌었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요역지죠. 이게 요역지가 되고 얘가 뭐가 돼요? 예, 승역지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통로가 있는 거잖아, 지역권이. 그렇죠? 그런데 이 요역지 소유자가 뭘 취득해버린 거야?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입니다. 그럼 이 승역지를 사버렸죠. 그럼 이 승역지를 사면 한 사람 거죠, 이제. 한 사람 거가 되니까 굳이 지역권이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요 지역권자가 누구예요? 다른 말로 지역권자가 요역지 소유자예요.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거든. 그럼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의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굳이 지역권을 따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내 땅인데 지금. 내 땅이 돼버린 거니까 지역권은 소멸이 되는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정답은 지금 뭡니까? 2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물권 소멸인데 꼭 기억하고 가실 건 지지전이에요. 지상권, 지역권은 소멸시에 안 걸려요? 아니, 걸려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소멸시에 걸린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점유권하고 광업권 있잖아요. 점유권하고 광업권은 혼동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자, 그 다음에 점유권을 오는데 점유권은 1번이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점유의 소와 본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럼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누구도요? 본권을 가지고 재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이게 내 물건이거든요. 내 물건인데 이걸 훔쳐간 거예요, 누군가가. 그럼 나는 소유권이 있었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훔쳐갔으니까 난 점유권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점유권을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만 행사가 돼야 되는데 이 점유권하고 소유권은 별개로 보는 거죠. 소유권이 본권이에요. 본권. 만약에 여러분들 전셋집에서 내가 전세권을 설정하고 살고 있는데 도둑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전세권이라는 물권이 있죠. 그 다음에 점유권이라는 물권이 있죠. 그럼 도둑놈한테 점유권에 의해서 나가주세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을 가지고 나가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전세권이 본권이에요. 정당한 권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소유권만 본권이 아니에요. 그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 유치권, 저당권 다 본권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세권자, 본권에 기해서도 청구할 수 있고 점유권에 기해서도 행사할 수가 있다고. 그럼 서로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럼 여기 지금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본권을 가지고 재판하면 돼야 안 돼요? 본권의 이론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완전히 별개라고. 그럼 아까 우리가 전세권을 가지고 물청을 행사하면 점유권을 가지고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점유권을 가지고 재판해야 되지 소유권을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된다고. 소유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점유권을 가지고 재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별개로 취급된다고. 별개로. 그래서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게. 그 다음에 점유자는 소유 의사,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할 수 있는데 뭐는 추정이 안 되는 거죠? 요 무과실은 추정이 돼야 안 돼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무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과실은 점유를 가진 자, 점유자가 저는 무과실입니다라는 걸 입증해 줘야 돼요. 이게 이건 추정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점유자 입증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어요. 전후 양시라는 것은 갑이 5월 1일 날 산타페를 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을이라고 할까요? 갑이 또 역시 갑이라는 사람이 10월 1일 날 산타페를 몰고 있더라고. 그럼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건 봤잖아요.
그럼 중간에 요 갑이 계속적으로 산타페를 운전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계속 추정이에요. 계속 추정한 걸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요게요.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할 수 있어요. 이게 점유 추정력이라고 하거든요. 점유 추정력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등기 추정력이 있잖아요. 등기 추정력이 있습니다. 점유 추정력 있잖아요. 점유 추정력은 200조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길거리 지나다 보면 도둑놈이 자전거를 훔쳐가서 타고 다녀도 우린 그 사람이 도둑놈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했다고 추정력을 일단 주는 거죠. 그게 점유 추정력이에요. 근데 점유 추정력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고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요거 점유 추정력을 안 줘요. 부동산은 등기 추정력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점유 추정력, 부동산도 준다 그러면 X가 됩니다. 요 점유 추정력은 동산에 대해서만 나올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점유물로 돼 있잖아요. 요 점유물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동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점유 추정력이 나올 수 없어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유자라고 추정력을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그럼 내가 여기 앞에 있는 강남에 가서 상가를 점유하고 있으면 제 거겠네요. 이게.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소유자라고 추정하진 않고 뭘 추정해 준다는 거예요? 점유, 등기, 동산만 주는 거고요. 부동산은 등기 추정력에서 등기부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소유권을 추정해 주진 않는다고. 두 가지가. 그래서 요 둘 차이 있잖아요. 요 둘 차이를 좀 구별할 필요가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전세권이니까 전세권 누가 있어요? 설정자가 있죠.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집주인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임대인이 있다. 임대인. 그럼 여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차인이 있다고요. 임차인. 그 다음에 뭐 지상권 설정자가 있다면 여기에 지상권자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접점유자 이렇게 부르고요. 간접점유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부터요. 요 점유 파생된 사람 전세권자, 임차인, 그 다음에 지상권자는 우리가 직접 점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직접 점유자. 그러면 임차인 생각해 보세요. 임대인은 실제 그 집을 점유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임차인을 통해서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간접 점유가 되고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는 직접 물건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직접 점유자 그래요. 그래서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라고 했어요. 점유하게 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습니다. 간접 점유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뭐 1번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점유에 관한 거 다시 보면 6번에 자, 점유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자는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게 항상 자주점유다. 자주점유, 그 다음에 평온하게, 그 다음에 공연하게, 그 다음에 아까 계속이었죠. 계속점유, 그 다음에 선의점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돼요? 추정이 되는 거죠. 다만 추정이 안 되는 건 누구만요? 무과실은 추정이 돼야 안 돼요? 추정되지 않고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죠.
이것도 워낙 뭐 중요한 조문이라 197조인데 우리 시험에서 뭐 수없이 나옵니다. 이 문제가 수없이. 자, 그 다음에 보통 2번에 보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 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이전받아 점유한 걸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매입할 때 잔금을 칠하잖아요. 잔금을 칠할 때 매도인은 열세를 줘요. 보통 열세를. 그러면 당연히 잔금 칠하면서 등기가 넘어가거든요. 등기 치거든요. 그때 점유가 넘어와요.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가 등기를 한 자예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그 통상 이전 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가지고 점유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이건 판례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예요.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했어요? 이걸 점유 추정력이라 그래요. 점유 추정력 이렇게 부르거든요. 점유 추정력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항상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볼펜을 점유하고 있지만 이걸 아들 거나 딸내미 걸 훔쳐갖고 온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보지 않았다고. 그냥 볼펜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볼펜을 취득했는갑다라고 추정력을 주는 거예요. 내가 도둑인지를 모르죠. 도둑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했다고 주는 게 바로 이 점유추정력인데, 점유추정력은 요것은 동산에 대해서만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건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추정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 보이죠? 악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라고 돼 있어요. 과실을 훼손, 수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X인데, 지금 이 6번, 4번이 점유자 회복자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유자 회복자 관계 201조, 202조, 203조가 엄청 중요하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과실 수취권이잖아요. 과실 수취권의 문제다라고 해서 그 201조가 문제되잖아요. 그럼 두 개로 나누어요. 나누어 가지고 선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 나눠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 못해요. 그럼 선의는 반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여기는 반환을 반드시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반드시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악의 점유자가 자기의 실수예요. 자기 실수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거야. 요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이걸 보상을 해줘야 돼요. 돈으로 이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지 못해서 보상할 때는 반드시 자기 실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잘못으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악의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그래요.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보상을 하고, 만약에 악의 점유자에게 책임이 없대요.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 그럼 이때는 보상을 안 해줘요. 자기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여기 보면 악의 점유자가 그의 잘못 없이라고 돼 있어요. 잘못 없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책임질 사유가 없다는 거거든.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걸 보상해 주냐 이거지. 안 해준다고 이건요. 자기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문도 상당히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우리 시험에 기출되는 게 거의 뭐 10년 동안 꼭 두세 번은 들어간 지문입니다. 이 지문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특정 승계인이 누구냐면 매수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수자. 매수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지워버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는데 어떤 거냐면 자, 갑이 아기자였어요. 아기자고 한 10년간 점유하고 있다가 훔쳐온 거거든요. 근데 이걸 팔았어요. 을한테 매매로 팔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은 이 갑이 도둑놈인 줄 알고 살까요? 모르고 살까요? 대부분은 모르고 사요.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 선의자였어. 선의자로 5년간 점유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이 을이 누구예요? 특정 승계인이에요. 특정 승계인, 매수자. 그럼 을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 다음에 전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단 전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는 15년이죠. 왜? 5년, 10년이니까 15년인데 문제는 하자가 승계돼요. 여기가. 하자가 승계돼서 이 사람은 악입니다. 악이 15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수자는 특정 승계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근데 하자도 승계가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점유취득시효 있죠.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점유자가 20년을 채울 수가 없다고. 근데 앞사람의 점유가 10년이고 내가 10년이면 앞사람의 점유를 끄집어 갖고 와서 20년을 주장할 수가 있다고요. 그게 점유승계예요. 요게 점유승계, 요걸 점유승계라 그래요. 근데 이 점유승계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앞사람의 점유를 같이 주장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요거예요. 포괄승계는 안 돼요. 이게 상속인입니다.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예를 들면 아기자였어요. 아기자고 여기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어요. 누가? 을이. 그럼 이 상속인은 자기만의 점유를 개시한 적이 없어요. 상속은. 왜? 상속은 자기가 스스로 점유를 개시한 게 아니라고. 여기는 얘가 사갖고 왔다고. 스스로 사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냥 그건 법의 규정에 따라 얘가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럼 스스로 상속을 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요 포괄승계인, 상속인, 요 포괄승계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반드시 아버지 점유를 같이 주장해야 돼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포괄승계인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근데 특정승계인, 특정승계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는 뭣도 승계가 돼요. 하자도 승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하자도 승계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은 다 기출 지금 되고 있는 애들이에요. 실제 살아있는 애들입니다. 죽은 게 아니라 꼭 나올 수 있는 짐들이고. 자, 밑에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나오는데 이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아까 세 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세 가지가. 그 세 가지가 어떤 거였어요? 이런 거죠. 아까 갑이라는 사람의 자전거가 있었는데 요걸 누가요? 을이 훔쳐갖고 온 거예요. 그럼 자전거가 여가 있는 거거든. 그럼 이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도둑놈도 점유자예요. 있어요. 근데 얘는 자전거 소유자죠. 그럼 얘가 회복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있는데 훔쳤다는 건 지금 본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본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도둑놈이 자전거를 훔쳐갖고 와서요. 이 자전거를 누구한테요? 이 자전거를 빌려준 거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더니 이 자전거 빌린 값으로 50만 원의 그 차임 같은 걸 번 거죠. 그럼 얘가 자전거를 돌려줄 때
요 과실이라고 하거든요. 요 과실도 돌려줘야 되느냐, 자전거만 돌려주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라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과실 수취권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느냐. 그럼 과실을 수취할 때는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여기가 선의 점유냐 여기가 악의 점유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선의일 때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50만 원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이건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악의 점유는 과실 수취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건 반환을 해줘야 안 해줘요? 반환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이 악의 점유자가 아까 자기의 실수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이거 보상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라 이렇게 지금 물고 가는 거고요.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거였잖아요. 자전거를 훔쳐갖고 왔는데 타고 다니다가 자전거가 망가질 수가 있거든.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점유자의 실수예요. 실수로 자전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훼손이 됐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문제가 된다고. 이걸 그랬더니 이렇게 두 개로 나눴었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선의 점유자, 그 다음에 자주가 있고요. 그냥 타주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건 악의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선자는 뭐라고 했어요? 선자는 현존이 되죠. 그 상태로 돌려주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간다 그랬어요? 여기는 전부예요. 전부 돌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외울 때는 선자는 현존이고 나머지 전부다 이렇게 외워라. 이건 외울 수 있다 이렇게 외워놔야 된다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가 비용 상환이에요. 도둑놈이 자전거를 훔쳐올 때에 빵꾸가 났더라. 그럼 빵꾸를 값을 들여가지고 고친 거거든. 그럼 자전거를 돌려줄 때 그 빵꾸 값을 받을 수 있냐 이게 문제라고. 그랬더니 이걸 우리가 비용 상환이라고 하거든요. 비용 상환 청구인데 이걸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눠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선의자, 그 다음에 악의자가 되고요. 여기가 필요비가 있고 여기에 유익비가 있어요. 필요비, 유익비. 그러면 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모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선악 구별실 얘기는 없다. 근데 다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과실을, 요 과실입니다. 요 과실을 수취했다. 과실을 수취하면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통상필요비는 된다 안 된다? 통상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다만 특별필요비하고 유익비 있잖아요. 이건 청구할 수 있어요. 요것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언제 달라고 한다 그랬어요? 언제 달라고 그래요? 언제 반환시. 이건 반환시예요. 반환시 청구를 하지 이걸 즉시 주세요 그러면 이건 X가 되거든요. 이것들. 그 다음에 지출 당시 소유자와 반환시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비용을 지출해요. 요거 지출시 소유자는 갑인데 만약에 잡혀가지고 반환할 때 반환시 소유자는 을이라는 거야. 그럼 얘한테 비용을 하냐 얘한테 비용을 청구하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가 반환시예요. 반환시. 반환시 요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지출 당시 소유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요거 상당히 오래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다시 오면 옳은 것은 되어 있거든요. 자,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더라도 수취했죠. 과실을 수취하면 통상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실을 수취하면 통상필요비는 청구가 안 되는 겁니다. 통상필요비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행 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 동그라미 쳐봐요. 해제가 된 경우 선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요게 왜 필요하냐면 이거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있어요. 지금 집이 있고 둘이 매매가 돼서 집이 넘어와서 등기가 넘어온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매매 계약 자체가요, 뭐가 됐냐면, 무효가 되거나, 그냥 취소가 돼요. 그럼 무효 취소가 되면 이 을이 선의일 때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집만 돌려주면 돼요. 집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과실은 얘가 먹는 거고. 근데 갑과 을 사이에 뭐가 되냐면 여기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다. 이렇게 해제가 됐다는 단어가 나오면 해제 효과가 혹시 기억나요? 매매에서 해제 효과가 소급 무효가 되고, 두 번째는 원상회복이 나와요. 원상회복 의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손해배상이에요. 손배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소급 무효 원상회복이 나와. 이 원상회복이 뭐예요? 원상회복은 받은 것들 이자에다가 그 다음에 사용이익까지 모두 돌려줘야 돼요. 여기 모두 반환이에요. 모두 반환을 해주는 게 원상회복이에요. 그러면 아까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선의점유자는. 근데 여기는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선의자는 과실을 취득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점유자 회복자 관계 이게 적용이 돼요. 근데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적용시켜 버리면 안 돼요.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버리면 얘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고 악인은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항상 여기 해제란 말 나오잖아요. 여기 요 지문요. 여기 표시해 가지고 해제가 나오면 선의점유자에게 과실을 취득한다. 이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 옆에다가 여기는 원상회복이라고 쓰면 돼요.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요. 의무가 있고 여기는 선의점유자이더라도 과실 수취권이 있어요, 없어요? 과실 수취권이 없어요. 여기는 원상회복은. 근데 만약에 무효나 취소 같은 경우는 선의점유자일 때 과실을 수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용이 되는 거라고. 자,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라고 되어 있어요.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했습니다. 훼손, 멸실 훼손한 거죠. 그럼 이게 적용되는 거 선자, 멸실 훼손이니까 선자는 현존이고 나머지는 전손해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악의는 무조건 뭘로 가면 돼요? 현존으로 배상한다가 아니라 전손해를 물어줘야 됩니다. 악의는 전손해를. 그 다음에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점유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유익비는 여기 누가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는 회복자가 선택을 해요. 회복자가 선택을 해서 지출 금액이나 또는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 금액은 예를 들면 뭐라고 했어요? 잔디를 깔았다. 그럼 잔디를 깔 때 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잔디를 깔아놓으니까 그 집이 예를 들면 1억짜리가 1억 5백이 됐다. 그러면 지출 금액은 300이고 증가액은 500인데 이걸 누가 선택할 거냐? 여기 점유자가 선택할 거냐? 여기 회복자가 선택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회복자가 선택을 하지 점유자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요. 이건 점유자 선택 그러면 X가 됩니다. 자, 무효인 매매 계약의 매수인이냐? 해제가 아니에요. 이건 무효입니다. 그럼 무효인 매매 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후에 매도인이 그 목적물 제3자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럼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처음에는 비용을 지출할 때 누구였어요? 매도인 갑이었어요. 비용을 지출할 때. 근데 매도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가지고 제3자가 넘어온 거야. 지금 소유자가. 그럼 이 매수자는 비용을 청구할 때에 지출 당시 소유자인 갑이냐
회복 당시 소유자인 제3자에게 청구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 누구예요? 3자죠. 이 3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반환시죠. 반환시. 반환시 회복자입니다. 회복자. 회복자에게 청구하는 거지 지출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한다 그러면 X가 돼요. 지출 당시가 아니라 여기는 뭔가 매수, 양수인에게 청구한다 그랬으니까 옳은 정답이 됩니다. 여기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지문들입니다. 정말 이게 한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지문들이 여러 번 나온 지문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다음 주에 문제를 내가 기출문제 있잖아요. 시험범위를 기출문제 있는데 그대로 한번 내볼까요? 기출문제를 그대로 내면 눈에 보여요. 그게 답이. 근데 시험은 그렇게 안 나와요. 여러 번 나왔던 거 이건 외워야 돼요. 이 지문들은 진짜 외우고 계셔야 돼요. 계속 반복되는 지문들은 예를 들면 10년에 2번, 3번 나오잖아요. 그럼 또 나와요, 애들은. 그럼 그걸 기억해야 돼요. 기출 지문을. 그걸. 근데 맨날 우리가 그 틀에 박힌 예를 들면 33회 때 기출 문제를 긁어다가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답은 찾을 수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 그렇게 안 나온다고 당황해요. 실제 시험에는. 그러니까 한번 다음 주에 내가 문제를 그렇게 내볼게요. 긁어다가. 그대로 그 기출 문제를 그대로 긁어다 내면 눈에 보여버린다니까 답이 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공부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근데 얘는 지금 내가 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답답하잖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 답답하죠. 이게 대체 뭘 물어보는지. 그게 뭐냐면 여기서 답은 못 골라도 괜찮아요. 못 골라도 괜찮은데 이걸 버리면 안 돼요. 집에 가셔도 들고 나도 읽어야 된다니까 이걸. 그래서 여기 보면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여기 통상 필요비는 안 되죠. 이게 10년 동안 내 기억 속에 5번은 나와요. 이 지문 하나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여기 해제가 나오잖아요. 이건 아마 10년 동안 계산해 보면 2번 정도 나왔을 거예요. 해제는 원상 회복이 적용돼 버리기 때문에 선의이더라도 과실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제는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적용이 안 됩니다. 원래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악의 점유자 보상하는 거 있잖아요.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과실을 보상해 줘야 된다. 이건 틀린 거거든요. 책임 있는 사유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한다. 그걸 꼭 넣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너무 잘 나오는 지문들이거든. 이게 다 기출문제로 아주 좋아하는 문제니까 이것들이. 자, 그럼 이제 8번도 봐보세요. 8번도 보면 똑같아요. 지금 이제 제3자가 직접 점유자인 점유를 방해했어. 그럼 직접 점유자 위에다가 임차인을 써보세요. 항상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가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임차인하고 임대인을 생각하세요. 임대인. 그거 생각하면 정말 딱딱 맞아요. 아구가.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임차인이에요. 그럼 임차인이 그 한강에서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타고 다니고 있었다고. 임차인이. 근데 화장실 간 사이에 도둑놈이 자전거를 훔쳐가. 도둑놈이 임차인 거, 직접 점유 걸. 그러면 간접 점유자가 누구예요? 임대인이겠죠. 그럼 임대인 그걸 봤어. 그럼 임대인은 그 자전거 돌려달라고 해야 안 해요? 하지. 왜? 자기가 소유자인데. 그게 소유자인데. 그럼 임차인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간접 점유자가 누구예요?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이 대충 소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임대인,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에 기해서, 간접 점유권에 기해서 야 내놔라, 치워라,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야죠. 이 사람도 소유자고 점유자인데 행사하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행사할 수 있다 해야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취득시효 있죠. 제가 그 말도 했나 모르겠는데 민법에서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된다 안 된다 나오잖아요. 그럼 100%다 돼요. 그 연예인 걱정이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라고 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민법에서 직접 점유, 간접 점유는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에요.
다 되는 거야.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된다. 이거 물어보면 취득시효 직접 점유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간접 점유도 할 수 있다. 다 돼. 포함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요. 이것도. 그러면 소유자의 취득시효는 몇 년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날까요? 취득시효가 몇 년이죠? 20년이죠. 그죠? 20년간 소유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유 의사가 있어야 되고 평온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연이어야 돼요.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취득시효거든요. 그럼 요것들은 요거 봐요. 자기의 점유가 자주 점유에 해당됨을 증명해야 된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소유 의사가 자주점인데 이거 추정받잖아요. 그럼 추정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가 저 소유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걸 왜 입증해요? 추정을 받는 사람은 입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추정을 깨고자 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죠. 이건. 그래서 소유 의사, 평온, 공연, 점유하고 있었다. 요거죠? 요것들은 추정을 받아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이걸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그럼 언제부터 이 사람은 악의로 전환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가 아니라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전환되죠. 그래서 이걸 애울대기에 뭐라고 했어요? 서나, 그 다음에 주, 그 다음에 소, 이 소 제기부터 악의로 전환된다. 패소 판결 확정시가 아니에요, 이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양도인이 등기부상 명의자와, 판례입니다. 등기부상, 양도인, 매도자의 등기부상 명의자와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대요. 그럼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된다. 요건 읽고만 가시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10억짜리 아니 50억짜리 부동산을 매입할 때 당연히 등기부를 떼어봐야 안 떼어봐요? 떼어보죠. 그럼 등기부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고 살 거 아니에요. 그게 무과실이에요. 그게 등기를 믿고 산 사람 무과실로 추정을 해준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무과실로 추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무과실 추정 안 준다면서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지금 여기는 뭐냐면 점유 있잖아요. 점유는 무과실을 추정해줘야 안 해줘요? 무과실을 추정하지 않는다고. 소유의사,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을 해주지만 무과실은 입증을 해야 돼요. 난 이 점유를 과실 없이 점유했습니다. 이걸 입증해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등기입니다. 등기부에 등기는 무과실을 추정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거든. 그럼 여러분들 100억짜리 땅을 살 때에 등기부를 믿고 사요, 안 사요? 믿고 사죠. 그게 과실이 없다고 추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요걸 기억하기 어려우면 안 해도 돼요. 이건 5번은 기억하기 어렵다 그러면 빼버리고 1번, 2번, 3번, 4번은 진짜 꼭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문장만 잘 맞춰도 합격하는 데 지장 없어, 진짜로. 요것만 잘해도, 요것만 잘 기억해 놔도. 자, 9번에 오시면 다시 점유자 회복자에 관해 설명 중 옳은 거거든요. 자, 다시 점유자의 책임 있대요.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이 됐어. 그러면 선자는 현존이고 나머지는 전손해잖아요. 멸실이니까 요걸로 찾으세요. 멸실이 됐으면 그때 선타가 나오죠. 선타가 나오면 뭘로 가야 돼요? 이건 현존이 아니라 전부 물어줘야 됩니다. 선자만 현존이에요. 선자만 뭘로 가요? 현존 상태로 돌려주면 되고 선타가 나온 거예요. 선타는 뭘로 가야 된다? 전부해야 돼요. 전부.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 있죠.
아기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실을 없죠. 그럼 아기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필요비를 지출한 거야. 그럼 통상 필요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 과실을 수취한 사람은 통상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기 점유자이더라도 아기 점유는 과실 수취해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통상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해버리기 때문에 통상 필요비는 안 되는 거고요. 여기는 아기는 아예 과실 수취권이 없거든. 여기에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다고요. 자, 점유자의 필요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환기간을 허회할 수 있다. 이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필요비는 상환기간 허여가 돼야 안 돼요. 이 상환기간이라는 건 변제 날짜를 뒤로 연기하는 거예요. 그 상환기간 허여 제도가 없어요. 이 허여입니다. 오타 아니에요. 근데 유익비 있죠. 유익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허여 제도가 있습니다. 뒤로 연기하는 거. 변제 날짜를 뒤로 연기할 수가 있다고. 이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임대차에서도 나옵니다. 필요비는 상환기간을 허여하는 제도가 없고 유익비에 대해서만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해제 나왔죠. 무조건 해제가 나왔어요. 해제가 나오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과실수취권이 나온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선의에 혹하면 안 돼요. 그래,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여기가 만약에 해제가 아니라 여기 있죠. 해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무효가 들어갔어요. 이 자리에 취소가 들어오고 이 다음이 선이요. 그러면 이때는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요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점유자 회복자가. 이건. 근데 해제는 안 돼요. 절대 해제는 원상회복이 들어가는 제도가 있어요. 원상회복. 그것 때문에 과실수취권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선의는요. 글자를 바꾸면 얘밖에 없어요. 얘하고 얘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과실수취권이 안 나와. 여기는 무조건 선이면 나와요. 여기에. 그래 차이가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음비. 우리 31회 때 나온 거. 음비는 악이에요. 악이. 악의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음비는 악이기 때문에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요. 과실 취득이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자, 10번 똑같이 반복돼요. 점유자가 선의점유자예요.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어요.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죠. 근데 회복자의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맞죠? 근데 여기다 악의가 아니라 뭘로 가요? 여기. 아니, 선의가 아니라 악의죠. 그러니까 악의는 과실수취권이 없는 거죠. 악의는. 그럼 당연히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여기는. 선의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과실수취 있으니까 통상 필요비 청구권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악의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통상 필요비 청구권이 나온다고요. 여기는.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비용은. 비용 청구는 선악을 구별 안 해요. 필요비도 유익비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자,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람, 멸실돼서 또. 멸실이 나오면 무조건 선자는 현존이고, 여기 소유 의사가 없대. 소유 의사가 없는 걸 뭐라고 불러요? 타주점이에요. 타주가 뭐예요? 선의하고 만난 거지, 선타.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전부로 가야 되죠. 전부 배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에 필요비 청구권 동그라미 쳐요. 필요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필요비 청구권에 대해서는 똑같아. 필요비는 상환기간 허여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고. 뭐에만 있는 거예요? 유익비만 상환기간 허여 제도가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람을 보이죠.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어요. 자기 실수로. 이게 지금 실수거든. 이거 실수로. 그러면 이건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취하지 못하면 얘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요것들은.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꼭 좀 해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럼 요것도 같은 의미인데, 자, 갑은 그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했어요. 갑, 그 다음에 을. 자, 건물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때 이 건물을 뭐라고 했어요? 을은 X 건물을 사용수익해요. 이게 뭐죠? 사용수익에 이게 과실이에요. X 건물의 보존에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근데 사용수익 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거죠. 과실을 먹으면서. 그럼 이때 갑과 을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이제. 무효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이제. 1번에 을이 악이었나 봐요, 을이. 을이 악일 때는 과실수취권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악이니까. 선의일 때만 과실수취권이 나오는 거니까. 두 번째는 선의 을입니다. 선의 을은 갑에 대해서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OX. 통상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X예요. 왜? 여기 지금 사용수익 있죠? 사용수익은 과실이거든? 그럼 과실을 먹으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요. 과실을 먹었으니까, 여기서. 근데 뭐는 된다는 거야? 특별, 아까 필요비하고 뭐는 되는 거예요? 유익비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을은 갑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그럼 여기는 뭐냐면, 야, 여기 사용수익 했잖아. 그래도 유익비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선의 을은 돼 있죠. 갑에 대해서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 선의 점유자는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요 이익이 과실이거든요.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선의는 과실수취권이 있는 거라고. 선의는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익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요. 과실수취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을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자, 아까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라고 했어요? 반환 시. 반환할 때를 줘야 되는 거지, 이걸 즉시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응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앞에 있는 그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 어느 정도 되면 요 사례가 풀려야 돼요. 요 사례 문제가 우리 올해 점유가 요걸로 나올 수 있거든요. 요 문제 형태로. 그래서 앞에 내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요게 나온다고. 요 내용 자체를. 자, 그렇게 기억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 점유보호 청구권이에요. 가기 전에 좀 쉬었다 가게요. 힘드니까.